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음, 네. 네, 오늘 저는 일단 저희 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OK 캐시백이 런칭했잖아요. 네, OK 캐시백 같은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인터랙션 디자인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UX실은 플래닛의 UX실은 인터랙션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팀하고 그리고 실제 비주얼 디자인을 담당하는 VD 팀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스타일 태그 오늘 오픈했어요. 네, 스타일 태그 같은 서비스나 티클라우드 그리고 티스토어, 호핀 같은 서비스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0분 동안 제가 드릴 말씀은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자하고 UX가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금성에서 온 UX 디자이너들은요, 뭔가 이런 UX를 해보고 싶어라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저희 UX 실이 만들어진 게 이제 2년을 좀 넘었고 이제 3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초기 1년에는 세팅에 대한 준비들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내재화라는 이슈로 개발팀하고 실제로 우리 UX 조직 간에 많은 실제로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UX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중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ING 중입니다. 그래서 플래넷의 UX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성에서 온 개발자들하고 금성 UX 디자이너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스타일 태그 그리고 OCB 오늘 기조연설에서 때마침 저희 쪽의 파트의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돼서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협업해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프로덕트의 전략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최소의 시간 그리고 최소의 노력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고효율적인 제품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프로덕트를 통해서 플래닛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저희 플래닛의 비전이기도 한데 인스파이어를 얻기를 바라고요. 이 영감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UX 비전과 잘 녹아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어를 핏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핏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이니셜들이 있는데요. 일단 F의 포커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덕트에 대해서 뭔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좀 없애고 제품에 집중하는 걸 좀 의미를 하고요. 인프로브는 좀 더 정밀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UX로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템프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스마트하거나 아니면 윗한 요소로 좀 더 유저들한테 매혹적으로 다가가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부분들을 한 단계 낮춰서 얘기를 하면 저희는 디톡스, 나노, 위트 이 세 가지 요소로 디자인 언어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UX가 하고 싶은 비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걸 CTO와 같이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했냐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들의 제품들이 저희 프로덕트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 태그나 그리고 50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일하는 방법이 나은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디톡스 일종의 군더더기를 버린다라는 개념과 나노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본다라는 것 그리고 뭔가 스마트하고 윗한 요소들을 각각의 요소의 프린시플로 정의를 하고요. 이 요소들은 fit이라는 UX의 범위에서 비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제품과 그리고 회사가 바라는 어떤 인스파이어링을 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톡스를 이게 좀 어감상으로는 좀 안 좋기도 하잖아요. 이 디톡스는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버리는 개념입니다. 뭔가 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좀 더 실용적이되 균형감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복잡함에서 일종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CTO들은 이해를 잘 못하세요. 네, 금성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서비스에 좀 더 내려가 보면 네, 디톡스를 디자인적인 언어로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서비스에는 핵심 타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핵심 타스크를 포커스 시키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재설계한다는 디자인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백이라는 형태도 단순히 여백이나 빈 공간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좀 더 짜임새 있는 관계로 재설계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화면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왼쪽은 타이틀이라든지 그리고 본문이라든지 연관 기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사까지 되게 많은 요소들을 작은 모바일 화면에 가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디톡스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플립보드에 있는 화면처럼 뭔가 좀 하이라이트된 개념들을 강조시키고 그리고 방송사나 나머지 서브 요소는 좀 더 덜 강조시킴으로써 군더더기 없는 표현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디톡스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했던 호피인의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면 현재 서비스는 얼마 전에 롤백한 2.0 버전의 서비스죠. 네,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호피인의 2.0의 서비스의 개념을 보면 영화관이라는 뭔가 이제 아이덴티티로 되게 복잡하게 그리고 포스터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 요소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산만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디톡스를 적용을 했을 땐 일부 호피인에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어플레이라는 기능들을 잘 노출시키고 좀 더 영화 관련된 타이틀 그리고 포스터에 좀 더 집중을 시킴으로써 상품의 전시를 좀 더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옆에 것 그리고 뭐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디톡스란 저희 서비스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노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노는 뭔가 좀 좋다, 괜찮다 이런 개념들을 좀 넘어서 유저들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비주얼 그리고 유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피지컬하고 인지 가능한 어떤 행동까지를 고려한 되게 세심한 디테일입니다. 일단 완성도라고 하면 좀 더 극대화된 완성도의 개념인데요. 얘도 좀 어렵죠. 네. 일단 이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작은 포인트까지 놓치지도 않는 결함 없는 디자인을 좀 추구한다라는 의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일부 파노라마 기능에 대해서 써보셨을 겁니다. 저기 있는 작은 그 화살표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실제로는 저 수평을 나타내고 있는 저 선 하나와 화살표 하나가 되게 디테일한 인터랙션들을 주고 있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늦게 가면 빨리 가라고,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라고, 내려가면 올라가라고. 네, 결국 간단한 화살표 하나가 수평선이라는 그 기준 하에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 되게 심플하고 디테일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할까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나노가 저희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티클라우드도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티클라우드의 모습은 이랬었는데요.
티클라우드에서 화면의 썸네일을 보면 화면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진을 봐야 되는 이미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집중할 수 없는 형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나노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유저가 이미지 뷰어를 할 때는 이미지에 포커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썸네일을 볼 때는 썸네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단에 스크롤을 하거나 아니면 상단으로 올려서 내비게이션을 할 때는 뭔가 유저의 행동에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의지가 있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설계상 아니면 어떤 디자인상의 디테일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정밀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저들의 행동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나 인터랙션 UX에 반영을 하자라는 개념의 나노입니다. 두 번 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트인데요.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어, 좀 창의적이고 약간은 좀 신선한 발상으로 뭔가 서비스의 차별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UX 의미인데요. 저희가 이걸 좀 디자인적인 언어로 얘기를 드리면 뭔가 좀 일부러 그걸 과장되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또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핵심 기능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왠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구글의 메일 같은 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최근에 등장하는 많은 앱들을 보면 왠지 참 스마트하고 잘했다, 위트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런 위트의 요소는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덴티티를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콘텐츠를 어떻게 유저들이 사용할까, 어떤 부분에서 저런 위트 있는 표현들을 집중해 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들은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 핵심 기능은 아니고 그 서비스를 좀 더 호기심 있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iOS 7에서 날씨 앱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날씨를 컨텐츠의 속성에 맞게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위트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비주얼로 표현해서 날씨라는 컨텐츠의 속성을 되게 스마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입을 해보면 저희 서비스에는 그 앞에 기조연설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피켓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저희 팀에서 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피켓의 서비스에 예를 들면 예전에 업데이트 방식은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라는 텍스트 표현이거나 아니면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업데이트 로딩 바에 뭔가 서비스의 속성이 줄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 맛집 등과 같은 표현들을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예전에는 좀 심심하거나 아니면 안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뭔가 위트 있는 표현으로 재밌게 전달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지가 좀 찌그러져 보이네요. 네, 저희는 이런 UX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UX를 하고 싶은데 여기 계시면 이제 저희가 만나는 CTO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희는 개발자들을 CTO 부문에 계신 분들을 CTO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UXC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UX의 개념하고 실제로 UX가 바라보고 있는 UX의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 금성이라는 차원점 상당히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오랫동안 협업을 하면 그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3년 차 그리고 올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플래닛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하면 안쪽에서 다 같이 해볼까라고 해서 두 조직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네 분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저희랑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특히 OCB 쪽에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들이고요. 저희 UX 디자이너들은 화면 인터랙션 설계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실제로 VD, 비주얼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UX실의 인력들입니다. 성비도 다르고요. 그렇죠? 생김새도 많이 다르고. 네. 대화할 때 개발자들은 상당히 좋아하시지만 반면에 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 둘이 바라보고 있는 이상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네, 일부러 저런 사진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주신 사진입니다, 제게.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재화를 진행하면서 제일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건 언어가 다른 이슈였어요. 뭐 남녀간의 차이처럼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해도 잘 안 통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는 다른 측면의 어떤 가이드라는 형태로도 등장을 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웹으로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 디자이너가 만든 JPG나 PSD 화면을 퍼블리셔가 개발에 잘 맞춰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잘라주고 최적화시켜주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퍼블리셔들은 디자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UX 직군 내에 있기도 하고 또는 퍼블리셔들은 개발자의 그 뭔가 테크니컬에 많이 포커스된 개발자 중심의 퍼블리셔도 있습니다. 조직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이슈인데요. 결국에는 웹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주는 퍼블리셔가 있었으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플래닛 서비스는 대부분 모바일 지향형의 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앱에 포커스된 서비스가 집중이 될수록 모바일이 갖고 있는 해상도가 너무너무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이 가이드를 통해서 개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UX하고 개발 간에는 프로세스도 다르고 그리고 매테리얼도 다르고 이게 가이드를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CTO랑 얘기를 할 때랑 CTO를 포함한 BP하고 얘기를 할 때랑 다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잘하고 계시는 조직도 있겠죠. 근데 iOS 버전의 레티나 버전이냐, 5G냐, 3G냐에 대해서 등등등등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단말의 형태대로 되게 다양한 GUI의 가이드의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내재화를 할수록 이거는 일부는 감당을 해야 되고요. 일부는 뭔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외주를 줘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실의 디자이너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잘 모르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이 GUI 가이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품의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것 때문에 소통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뭔가 비용이나 일정이 많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거를 포함해서 이거를 뭐 GID까지 완성된 일정을 디자인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은 GID는 이후의 일정이라고 뭔가 컴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결국에는 저희는 이 단말의 형태대로 일종의 해상도 형태대로 이런 것들을 어떤 군에 포함시킬까라는 대표적인 군에 대한 설정 작업이 있었고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해상도별, 덴시티별 뭐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통일시키고 요소들을 정렬시키는 기본적인 언어 통일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포커스로 언제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언어들은 다 제치고
어떻게 일을 했나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태그인데요. 기분 좋은 소식은 오늘 스타일 태그가 iOS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쳐보십시오. 네. 일단 스타일 태그는 미국향을 지향으로 하고 있는 패션 커머스 마켓입니다. 커머스 앱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리서치하고 진행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유저들은 패션 관련해서 뭔가 쇼핑을 할 때 이미지 컨텐츠를 보고 구매 의사가 발생해서 실제로 유저 절반 이상이 구매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뭔가 추적해서 썸네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구매에 성공한 유저이더라도 결국 아이템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어요. 결국에는 최근의 트렌드는 뭐 빈티지한 룩에 뭔가 그게 흰색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레더라는 가죽 형태로 됐으면 좋겠어라는 이 복잡한 패션의 조합을 대부분의 서치가 못 해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숙제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유저한테는 좀 일방적으로 뭐 그러니까 하나의 쇼핑 아이템만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에 대한 되게 참 트렌디하고 예쁘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는 주기는 하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사야 되지? 라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프로세스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일 태그를 진행하면서의 이제 UX 미션은 최근에 핫한 추천 컨텐츠를 의미 있게 보여주고, 그리고 패션에 특화된 어떤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이 태그라는 이 클라우드 검색어로 좀 더 의미 있게 서치 결과를 보여줄까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같이 일하는 조직들의 형태인데요. CTO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임하는 어떤 멤버들의 역할입니다. 일단은 함께 일하는 PM, 일종의 서비스의 엣지를 세우는 PM들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UX라는 설계를 진행을 하고 디자인을 담당을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그 스타일 태그를 담당하신 매니저 한 분이 저기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개발자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형태에는 꼭 필요한 것이 이 서비스의 엣지를 결정짓고 뭔가 이거를 탑으로 올려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의사 결정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회의, 이 TF, 이 워킹 그룹에 들어와서 뭔가 그 엣지 있는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한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원팀으로 일하는 이 방식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기획 단계부터 서서히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의 서비스 엣지가 공유가 됨으로써 뭔가 UX하고 개발 간의 문서로 컴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했던 첫 번째 이슈들은 뭔가 화면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UID, 문서상의 디테일들의 요소들을 버리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다 버리면 안 돼요. 다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기능에 대한 그 정리들을 문서 그리고 UID라는 기존의 그 뭔가 PPT라는 형태를 통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 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TF 이 스타일 태그를 만드는 분들이 노력했던 작업들은 화면이 갖고 있는 핵심 플로우를 일종의 PSD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들은 문서를 통해서 PPT로 작업된 게 아니라 어떤 화면이 갖고 있는 메인 화면, 그리고 아까 기조연설에서 보셨지만 태깅을 할 때 처음에 그 화면에 태그 요소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템을 셀렉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컬러를 선택하고 나중에 포스팅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까지 아주 러프한 단계지만 PPT로 작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PPT로 작업을 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뭔가 문서가 가질 수 있는 PPT에 대한 디테일을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개발자하고 컴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그러니까 우리 UX 실내에서도 설계를 담당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입히고 컬러를 입히고 뭔가 거기에 엣지를 담아주는 비주얼 디자이너가 있고, 그 디자이너들이 개발자와 컴을 할 때 되도록이면 문서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컴을 진행을 해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에서 전개했던 그런 태깅하는 메인 플로우 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그 클라우드 태그로 등장할 수 있는 그 검색어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유저가 원하는 트렌디한 검색 결과를 뽑아낼까라는 이제 핵심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일반적인 형태로라면 PPT로 전개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이 되겠죠. 근데 그때 저희 팀에서 설계를 담당했던 많은 매니저들은 이런 형태로 그 개발자들하고 컴을 진행을 했어요. 일종의 클래식,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세 가지 타입을 PPT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컴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클래식을 클릭을 하면 클래식은 하단에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관련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겠죠. 네. 이미지가 떨어지면 클래식하면서도 레드 컬러를 갖고 있는 아이템을 찾고 싶은 유저는 레드를 클릭을 할 거고, 그 오른쪽에서는 레드와 클래식을 교집합한 콘텐츠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봤을 때 유저들은 검색 결과에 대해서 레드 컬러를 갖고 있는 클래식한 쇼핑 아이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라는 컨셉 하나랑, 두 번째는 클래식한 어떤 아이템 그 태그를 하나 클릭을 했을 때 상단에 여러 가지 그 검색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그 검색된 결과물을 또다시 레드라는 클릭을 했을 때 검색된 결과물들을 좀 더 축약돼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펌프라는 그 구두라는 이 세 번째 키워드까지 조합을 했을 때 위에 있는 결과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어때? 라고 컴을 진행을 했겠죠. 결국 이런 프로토타입의 형태는 실제로 구현된 형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초기 단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러프한 형태로 개발자들과 같이 컴을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는 선택이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지금 있는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빈티지라는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화면 백단에 뭔가 아이템들이 노출이 되고요. 거기에서 화이트라는 어떤 검색어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뒷단에 화이트와 그리고 빈티지가 섞여 있는 아이템들이 노출이 되고, 언제든 하단에는 검색 결과를 2개 또는 1개 이내에서 아이템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여주는 아이템들은 이런 태깅 조합을 통해서 유저가 좀 더 쉬운 검색 결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좀 퀵하고 러프한 방식의 프로토타입은 좀 되게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문서의 디테일하는 시간들을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기본적인 핵심 플로우들을 되게 여러 번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직 간의 역할들을 초기 이 상태부터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핵심 플로우를 공유를 하는 형태에서 같이 얘기가 되면, 결국 이전에 진행했던 UX 하고 나면 이제 퍼블리싱 하고 나면 개발에 진행했던 단계들을 좀 더 앞단에서 많이 벌 수가 있고요. 결국 앞단에서 벌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UX가 하고 싶은 아까의 그 세 가지 요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OCB의 개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OCB는
그 앞에서 했던 스타일 태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어요. 일단 한 10년이 넘은 14년 정도 됐던 올드한 서비스였고, 그리고 14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혜택에 대한 채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OCB의 그 OC의 혜택이라는 컨셉은 일단 많은 유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CJ1이나 이런 것처럼 혜택을 찾는 것이 유저한테는 일상이 되었다라는 컨셉 하나와 뭔가 근데 이 OK 캐시백 포인트 카드를 통해서 뭔가 베네핏을 얻고 싶은데 이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포인트가 충분히 쌓이는지 내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확인하는 것 자체도 너무 큰 허들이다 라는 뭔가 되게 큰 미션 명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들도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 실제로 저 이제 서비스를 다운받으면 처음에 보여지는 카드 등록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포탈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OCB의 화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레퍼런스 화면들도 대부분 비슷한 룩앤필을 갖고 있었죠. 저희들의 컨셉은 일단 너무나 많고 다양한 POC별의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가운데로 모아주고 녹여줄까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리고 유저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어떤 베니건스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의미 있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복잡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고 CTO는 마찬가지로 14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API를 어떻게 이 하나의 엣지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통합시키고 쪼개놓고 분리하고 받아올까라는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일단 OK 캐시백 포인트라는 되게 많은 혜택의 포인트들을 밸류업 하는 중심의 서비스로 모아보고 그 혜택들을 메인 화면의 피드라는 형태로 모아서 되도록이면은 쉽게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을 제안하자. 그리고 어떤 그 MDN 전화번호 기반의 어떤 등록된 쉬운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바일에 맞는 어떤 쉬운 메시지를 전달을 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기본 프로토타입에서 출발한 형태입니다. 메이저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4개의 조직이 모여 있었어요. PM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이상의 채널들을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만을 우리 서비스에 앉힐까를 협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 그리고 UX 그리고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되게 스펙스한 그 SK에서는 되게 힘든 그 일정을 스펙스한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힘든 일정 속에서 4개 그 조직에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기획부터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함께 컴하면서 속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문서나 텍스트로 전달했던 방법이 많다면 중간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되도록이면은 비주얼을 통한 컴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화면 메인 중심에 모여서 왼쪽으로 클릭킹을 하면 나와 관련된 메뉴로 오른쪽으로 클릭킹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관심 매장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초기 상태부터 상당히 많은 그 뭔가 이미지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컴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화면들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CEO
님께도 같이 보고를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썼던 툴은 앞에서는 스타일 태그에서는 이게 뭔가 UID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뭔가 PSD로 만들어지는 다른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형태는 OCB의 형태는 그런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진 않았지만 메인 피드라는 그 아이템 노출에서 실제로 피드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푸시라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다시 글을 쓰는 그 일련의 행동까지를 되게 메인 플로우로 잡고 그 당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자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개발자하고 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런 형태죠.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형태로 그냥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일종의 메인 피드를 클릭을 해서 화면을 클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혜택에 대한 요소들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관련된 주변의 매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왼쪽을 클릭을 하면 나와 관련된 주변 매장들이 표현이 되고 여기서 표현된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은 실제로 메인 플로어에서 그려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 프로토타입의 형태를 통해서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개발자들은 전체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쾌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실제로 PPT를 만들어서 화면 전개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전개를 하다 보면 사이사이 군더더기에서 좀 더 엣지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빨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서비스가 바른 방향인가 맞는 방향인가를 우리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보고 라인까지 쉽게 설득시키고 쉽게 상상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앞부분에서 빨리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개발에서 확인된 개발 쪽에 필요한 스펙들도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들도 조기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CTO라는 개발 조직과 그리고 UX라는 감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 조직들이 있는데 둘이 일하는 방법은 서로 상상하는 거나 워낙 달라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일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업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조직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원팀 그리고 원플레이스에서 일하는 형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그냥 아이디에이션하고 뭔가 속도나 아니면 결과물들을 못 뽑아내는 그냥 워킹 그룹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들이 빠르게 제작될 수 있는 UX 그리고 관련된 협업부서 그리고 CTO 간의 어떤 그 민글한 조직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들은 개발을 하는 많은 과정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언어적인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해야 될 쓸데없는 코스트가 발생하는 많은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GUI 가이드라는 형태로 좀 더 단일화된 좀 효율적인 컴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말해야 좀 더 개발자들한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실무진을 포함한
그 다른 라인에 있는 주변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형태가 단순히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던 PPT를 통한 UID의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좀 러프하지만 어떤 핵심 플로우를 놓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러프함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을 해보고 자주 테스트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UID를 정리를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형태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빠르고 되게 정확하고 그리고 그게 아주 쓸데없이 러프하다라는 게 아니라 덜 정리되어 있지만 핵심 요소들은 갖고 있는 러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키고요. 네, 저희가 CTO랑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서비스, 많은 프로젝트 중에 다행히 지금과 같은 업무를 통해서 좀 더 속도 있게 일을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OK 캐시백이라는 서비스나 아니면 오늘 오픈한 그 스타일 태그와 같은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